안녕하세요.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전업 투자자 로드 투 빌리언입니다. 제 목표는 자동 매매로 1000만 원을 10억까지 만드는 겁니다. 어제 챌린지 시작 이후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7,000달러가 넘는 계좌에서 평가 손실이 한때 마이너스 14,000달러를 넘어갔습니다. 계좌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평가 손실로 찍힌 겁니다. 평가 손실이 커졌지만 청산 여부를 손실 금액만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사전에 설정한 최종 판단 구간이 아직 훼손되지 않았고 주요 가격대에서도 반등 시도가 계속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막연한 기대감으로 버틴 것이 아니라 처음 세운 시나리오가 유효하다는 판단 아래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오늘은 왜 평가 손실이 이렇게 커졌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로 포지션을 길게 가져갔는지 실제 매매 화면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전은 25일째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 누적 수익은 2,519만 원입니다. 그럼 7월 30일 어제 매매장 브리핑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3% 하락한 5,593.5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5,976선까지 올라가며 반등을 시도했지만 오후로 갈수록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급에서는 전날과 다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1조 3,125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75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1조 4,11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국내 주식을 사들였는데도 코스피가 반등하지 못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0.72% 하락한 20만 7천 원으로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5.64% 떨어진 132만 2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발표했지만 주가는 상승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나빠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좋은 실적만으로는 최근 시장에 쌓인 불안과 매물을 모두 해소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커지면서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에도 코스피 반등이 제한됐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약했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2.7% 하락한 644.78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677선까지 반등했지만 이후 다시 밀리면서 장중 저점에 가까운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별로 보면 외국인이 2,475억 원, 기관이 1,436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10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지만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최근 급락을 경험한 투자자들이 장 초반 반등을 손실을 줄일 기회로 활용하면서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순매수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급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마저 계속 매도했다면 지수의 하락폭은 더 커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는데도 그 매수세가 가격을 종가까지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매수 주체가 완전히 사라진 시장은 아닙니다. 다만 자금이 들어와도 가격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할 정도로 투자 심리와 신뢰가 약해진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하루에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 반등을 종가까지 지켜낼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증시가 장 초반에 반등을 지키지 못한 배경에는 미국 증시의 약세도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 확인해 보시죠. 지난밤 다우지수는 2.2%, S&P 500은 1.5%, 나스닥은 1.7% 하락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100 지수는 최근 고점에서 10% 넘게 내려오며 조정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번 하락은 특정 기업의 실적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AI와 반도체주의 높은 주가에 대한 부담이 남아있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 결정과 국제유가 상승, 중동의 긴장이 한꺼번에 반영됐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3.50%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금리를 올리진 않았지만 3명의 위원이 금리 인상을 주장하면서 시장은 이번 결정을 매파적인 동결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당장 금리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유가 상승으로 물가 압력이 계속된다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 반응은 미국 국채 시장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거래 시간에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는 4.28% 부근으로 올라왔고 10년물 금리는 4.69% 부근까지 상승했습니다. 30년물 금리는 5.23%를 넘어서며 19년 만에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기물보다 장기물 금리가 더 크게 올랐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다음 한 번의 금리 결정만 걱정한 것이 아니라 전쟁과 재정 지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장기적인 물가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반영한 겁니다.
장기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많이 반영된 기술주와 성장주의 가치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도 나스닥 전체 매수세가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어젯밤에는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과 6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연율 기준 1.5%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2.1%를 밑돌았고 1분기에 2.1%보다도 성장 속도가 낮아졌습니다. 미국 경제가 당장 침체에 들어갔다고 볼 수준은 아니지만 소비와 기업 투자가 버티고 있다는 평가와 달리 전체 성장 속도는 예상보다 약했다는 뜻입니다. 물가에서는 조금 다른 신호가 나왔습니다. 6월 PCE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1% 하락했고 전년과 비교하면 3.7% 상승했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5월에 4.1%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인 2%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는 전월 대비 0.1% 상승하며 예상치였던 0.2%를 밑돌았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3.3%를 기록했습니다.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 근원 물가의 월간 상승폭도 둔화되면서 시장이 우려했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발표 직후 일부 낮아졌습니다. 다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 7천 건으로 시장 예상치였던 20만 건보다 적었습니다. 지난주보다 청구 건수는 늘었지만 해고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정리하면 미국 경제의 성장 속도와 근원 물가는 예상보다 약했지만 고용은 여전히 안정적이었고 전체 물가 수준도 높은 상태였습니다. 연준이 당장 금리를 올려야 할 만큼 과열된 결과는 아니었지만 빠르게 금리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물가가 안정된 결과도 아니었던 겁니다. 발표 직후 시장은 우선 성장 둔화와 근원 물가 둔화에 더 크게 반응했습니다. 나스닥 100 선물은 약 1.5% 상승했고 S&P 500 선물과 다우 선물도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달러는 약세를 보였고 높은 국채금리에 눌려있던 골드에도 다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만으로 시장의 금리 부담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헤드라인 PCE가 여전히 3.7%에 머물고 있고 국제유가와 중동 상황이 앞으로의 물가에 다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었던 실제 매매 기록 확인해 보시죠. 제가 진입한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이었습니다. FOMC 발표는 새벽 3시였기 때문에 발표 직후의 급격한 변동성 구간과는 겹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진입 이후 반등이 나올 때마다 직전 고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고점과 저점이 함께 낮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4,100달러 위에서는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특히 4,060달러를 이탈한 뒤로는 그동안 지지선이었던 자리가 반대로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갔고 달러도 강세를 유지하면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매도가 다시 들어오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동매매는 설정된 조건대로 포지션을 계속 이어갔고 이 구간에서 평가 손실이 마이너스 14,000달러까지 커졌습니다. 제가 사전에 설정한 최종 판단 구간에 도달하지 않았고 주요 가격대에서도 반등 시도가 계속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막연한 기대감으로 버틴 것이 아니라 처음 세운 시나리오가 유효하다는 판단 아래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실제 가격은 그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설정을 바꾸지도 손실을 만회하겠다고 계약수를 늘리지도 않았습니다. 기준이 살아있는데 감정으로 계획을 바꾸면 그 순간부터는 분석이 아니라 공포로 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매매를 종료한 시점 뒤로 미국 성장률과 근원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국채금리와 달러 부담이 일부 풀리면서 골드는 다시 4,090달러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이 수익은 지표를 예측해서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매매는 지표 발표 전에 이미 끝나 있었고 당시 근거로 삼은 것은 가격 구조와 처음 세운 운영 기준이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4,000달러까지 갔던 이 포지션이 이후 어떻게 정리됐는지 실제 매매 기록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죠.
오늘 시작 잔고는 27,234달러였고 최종 잔고는 27,557달러입니다. 오늘 수익은 323달러가 되겠습니다. 자동 매매만으로 1,000만원에서 10억까지 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과정도 지켜봐 주세요. 자동 매매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하단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